방송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고요. 오늘 방송 뭐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딱 짚고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예, 거기서 어서 주고요. 자, 회원님들 어서 주고, 오늘 방송 깔끔하게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딱 짚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예. 자, 시장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게 유동성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유동성. 지금 이 시장이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 그죠? 예. 유동성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유동성의 힘, 파워.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 흐르고요. 예, 그러면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2990선 3000선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제가 지난해 그랬죠? 지난해 코스피 지수의 목표가를 제가 3500에서 3700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3500에서 3700 포인트를 달성하는 위치가 올해 2021년 올해 상반기가 될 것인지 내지는 하반기가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지금처럼 올라가게 되면 3500에서 3700은 제가 보기엔 하반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곧바로 3500에서 3700을 간다? 그걸 좀 상상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3500에서 3700 정도까지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990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초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시장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한 대표도 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너무 빨리 가면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코스피 대형주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이제는 코스닥 종목군들의 반격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상승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동반해서 상승세 기록합니다. 코스닥도 여러분들 985입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1000포인트에 다 왔습니다. 1000포인트. 예. 코스닥도 1000포인트까지 다 왔어요. 그죠? 예.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가 동반 강세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을 뿐 코스닥도 지금 탄력이 붙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걱정하고 있는 게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증권시장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언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리 계신 분들, 자,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시면 1번은 부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리 계시고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시면 1번. 오늘 제가 중요한 내용 해드릴 거예요. 자, 자리 계신 분들 소리 잘 들으시면 1번을 쳐보세요. 자, 들리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드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감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오르다가 나중에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세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던 증시가 이렇게 폭락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갔다가 급등에 따른 잠깐 하루 이틀 정도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요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반드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폭락장은 절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추세 자체가 무너지거나 대폭락이 나오는 그런 장은 안 나와요. 그만큼 지금 증권시장은 대기 자금이 풍부하고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미국 증시가 빠진 상태에서도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고객 예탁금은 65조입니다. 무려 65조예요, 여러분. 65조. 보통 20조 초반에서 왔다 갔다 했던 고객 예탁금이 코로나 이후에 무려 2배 이상 늘어나면서 65조까지 늘어나고, 제가 얘기했죠. 고객 예탁금 뭐라 했습니까? 후행지표라 했습니다. 후행지표. 증시가 살아나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라는 그런 기사와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뉴스들과 그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또다시 증권시장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들어온 사람들이 또 뒤에서 밀면서 또다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가다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올라서 매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밑에서 또 사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락장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지금 이 강세장을 여러분들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즐길 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즐기느냐가 관건이에요. 어떤 식으로 즐기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오늘 5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어제는 밀렸어요. 그죠? 미국 뉴욕 증시가 밀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밀렸는데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밀렸던 부분이 뭐예요?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봉쇄, 락다운 상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는 것처럼 봉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경기가 이러다가 다시 무너지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에서 미국 증시가 밀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는 뭘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백신 투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늦어서 그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분명히 경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백신 접종이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조만간에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불안감이 이어지고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백신 보급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코로나에 의한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폭락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다만 확실하게 백신 효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급등도 추가적인 급락도 없는 이런 기간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시겠죠? 바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는 당분간 이 구간에서 크게 오른다, 크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당분간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700몇 대로 같이 줄어들었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2월달에 백신 도입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상황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 환율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최소 환율은 1,050원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50원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 저는 길게는 환율은 지금 1,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예요?
앞으로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앞으로도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저러다 뭐 급등세 멈추고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막연한 공포감을 가져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장세는 가다가 잠깐 멈추더라도 눌림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눌림 쪽으로 가고, 갔다가 눌림이 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기어갔다가 다시 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한국 증시 엄청난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그동안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측을 한 제가 예상했던 그 시장보다도 지금 증권시장이 더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맞죠? 코스닥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강세장이 온다. 여러분들한테 노래 불렀죠? 예, 들으신 분들 3번 쳐보세요. 3번. 노래 불렀어요. 코로나19 터지고 증시 반등 나면서 이 장 보통 장 아닙니다. 이 장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사상 최고가 경신합니다. 엄청난 강세장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들으신 분들 3번 쳐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세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소외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단 미국 뉴욕 증시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급락에 대한 우려감은 높지 않다. 최소한 미국 증시는 기간 조정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드디어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밀집대 상단 뚫었고요, 중국 증시가. 그죠? 중국도 뚫었죠? 나스닥 선물은 강법입니다.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증시가 화랑장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고객 예탁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지금 자금이 조금씩 들어와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전같이 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즘엔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합니다. 직접 해요, 혼자. 예, 직접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장세 개입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누구예요?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받을 것은 외국인과 개인들의 싸움이고요. 우리가 주목할 게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만 잘 보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일단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매수 강도가 좀 약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다가 최근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 코스닥에서 줄기차게 매수를 하는가 싶더니 지금 3일째 매도가 나옵니다. 특히나 선물 쪽에서 지금 5일째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은 그동안 올랐죠. 개인들이 좀 더 들어오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 거예요. 계속 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팔 거예요. 그러면 오를 만큼 오르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파는 게 뭐냐면 팔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좀 올라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옵니다. 왜? 우리나라 펀더멘탈 자체가 그만큼 좋아요.
올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좋고요. 내년까지도 업황 전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상태입니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단기 차익 매물이고 나중엔 다시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주가가 뭐 21선, 뭐 21선 중심으로 완만하게 오르고 또 5일선, 11선 파고 올라갔는데 이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5일이평선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듯이 밀집대 상단 최초에는 제가 2700에서 2800 정도까지 여러분께 얘기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2800 정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만약에 내일 정도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찍고서 곧바로 간다라기보다는 저는 눌림이라든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더라도 곧바로 가면 안 돼요.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도 부담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수는 가다가 좀 출렁거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지만 무너지는 장은 아니니까 가다가 잠깐 무너지는 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팔고서 막 다시 살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매매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냐?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이 지금 시장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주들이. 그런데 오늘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외국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다 매수했습니다. 그죠? 코스피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은 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가 매도했어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이 상대로 강합니다. 그건 뭐예요? 금융투자라든가 은행권이라든가 법인들이 일부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반등장은 순환 반등에 의한 일부 기관 세력에 의한 순환 반등일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세를 기록하긴 했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추격 매수가 부담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83,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 외국인들 500만 주, 오늘 500만 주 팔았고 어제 460만 주 팔았죠. 기관들 240만 주, 개인들 어제 390만 주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더욱더 강화되는 형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참 좋은 시세를 이끌어내고 아주 여기저기서 승리의 깃발들을 꽂으면서 아주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데 이제 그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이제 좀 자만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말씀 더 가더라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쉬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 매가 어디로 가요? 못 오른 쪽으로 순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못 오른 쪽으로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철강주들 지금 건설주들은 일부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재료가 나왔고 또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화학주들 여기다가 철강주들, 조선주주라든가 또 해상 운임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 일부 종목군들 전통적인 가치주를 중심으로 시장에 매기가 들어왔는데 뭐예요? 얘네들은 대부분이 순환 반등의 끝무렵에 와 있는 종목들이에요. 시장의 주도주는 뭐라 했습니까? 얘네라 그랬지, 제가. 얘네라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큰 장세를 이끌어가는 종목은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데 따른 불안 경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얘네들로 시장의 매기가 순환했는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주변주고 주변주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또 이미 재료가 다 반영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코스피는 지금 많이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대형주들은 어떻게 돼요? 올라올 때마다 단기 차익 매물을 내놓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형주 쫓아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위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오늘도 제가 장주에 문자 드렸습니다. 대형주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제가 문자 드렸어요. 그죠? 대형주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립니다. 지금 장세가 순환하는 장세입니다. 순환 장세. 순환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장세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들과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여요. 순환하면서. 코스피가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코스피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흐름이 나오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들고 있다가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을 홀랑 팔고 코스피로 쫓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이죠, 여러분들. 그죠? 코스닥을 들고 있다가 코스피로 가면은 막 코스피로 따라갑니다. 그래도 코스피 가다가 또 코스닥 가면 또 코스닥으로 막 따라가요. 먹습니까? 못 먹어요. 맨날 뒷북만 치는 거예요. 맨날 뒷북만 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2200개가 넘는 그렇게 많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매매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절대 다 먹지 못합니다. 다 먹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다 먹을 생각 하지 말고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만.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건 딱 하나만 선택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쫓아가가지고 지금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대형주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 겁이 없다. 주식 무서운 줄 모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증시만 좋고 막 주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무서운 줄을 모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웃죠? 나중엔 곡소리가 납니다. 주식 무서운 줄 모르세요.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물량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아마도 내일 정도에서는 또다시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종목으로도 순환매가 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순환 반등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어디라고요? IT, 미래차. 얘네가 주도주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순환매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코스닥의 주도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전기차 엄청났죠, 여러분들.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또 반도체 죽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코스피로 잠깐 매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는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IT 섹터에 있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분명히 하루 이틀 단기적인 흐름은 달라지더라도 방향성은 같다. 계속 얘기합니다. 코스피가 완만하게 오르지만 코스닥은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간다라는 얘기 해줬었고 지금 코스피가 이만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스닥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금 쫓아가더라도 코스피 대형주는 이만큼밖에 못 먹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먹을 수 있는 게 이만큼입니다. 어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코스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코스닥을 봐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형주에서 못 먹었던 부분들을 코스닥에서 훨씬 더 많은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비교도 하지 마라.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비교도 하지 마라.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중소형주 수익률에 비한다면 조족지열에 불과하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분명히 승부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승부를 벌어들인 부분들은 뭡니까? 바로 지금 코스닥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한큐수 이제 한큐
이제 방송 끝났고, 자, 삼성전자는 지금 수익률이 30%가 넘어서 30% 됩니다. 되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중소형주의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디바이스 엔지, 동원하나텍, 참주원영,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종목들 뭡니까?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저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십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들 시세 분출이 엄청나죠,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 흐름에 있어서 디바이스 엔지 어떻습니까? 고점 돌파하죠, 여러분들. 네. 이거 뭐예요? 흔들어댄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어댄 겁니다. 다시 가죠? 1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디바이스 ENG. 삼성전자 수익률은 갖다 뒤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 코스피 대형주 올라가니까 뭐 당장 수익 내려고 대형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쉬워하겠습니다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에 삼성전자를 또 코스피 대형주를 압도하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미 터진 종목들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앞으로 터질 종목들을 봐라. 그게 어딥니까? 이게 코스닥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를 봐야 여러분들이 안정성과 단기간의 초대박이라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디바이스 ENG부터 해가지고 디바이스 ENG부터 해가지고 한미반도체 어때요,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살아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제 급등세를 기록했던 FST 오늘도 급등입니다. 오늘도 5% 이상의 급등 나오죠, 여러분들. 늦었지만 어떻습니까? 시세 분출이 강력합니다. 삼성전자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단 이틀 만에 나오는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30% 여러분들. 그죠? 얘네뿐만 아니라 사이맥스 분명히 살아있고요. 네페스도 분명히 다 살아있습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 여타 반도체 장비주들도 어때요, 여러분들? 은근슬쩍 시세가 꾸준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 어떻습니까? 내년까지도 그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 구간 반도체 장비주들은 저평가된 종목을 중시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 중심의 저가 매집을 단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SKC처럼 주가가 10만원대까지 가 있는 종목도 살아나는 겁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건설주 올라가고 철강주 올라가고 뭐 일부 해운주 뭐 얘네들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실적 개선이라는 재료가 다 반영이 됐고 그동안 장기수의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 충분하게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장성,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크지 않고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이에요. 얘네들은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올해 내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승부를 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주식을 좀 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팔긴 팔았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했다가 매도 규모가 다시 줄어드는 형태가 되죠. 투신권들도 팔긴 팝니다만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듭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팔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한국 증시를 완전하게 떠나는 형태는 아니에요.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죠? 결국엔 지금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강세장이고 단기간에 올라서 짧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락은 아니고 갔다가 쉬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스닥 종목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스닥 종목으로 매기가 들어오고요.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소외됐던 종목을 중시로 매기가 들어오는데 코스닥으로 매기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크게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것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많이 보자라는 거.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터진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쫓아가지 말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뭐 다 외우셨죠? 제가 뭐 여기저기 많은 섹터들, 유망 섹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섹터는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많은 시황들을 얘기해드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얘기하면서 오늘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백신 수혜주들 오늘 모두가 여행 관련주라든가 카지노, 항공주, 명세점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이쪽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OLED 약간은 쉬어갑니다만 오늘 태양광과 수소 관련주들 동반해서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는 두 종목을 차익 실현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걔네들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더 강한 주도주로 옮겨가기 위해서 또 팔았습니다. 어제 두 종목, 오늘 두 종목. 오늘까지 벌써 이제 4종목 정도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새해 들어서 이틀 동안. 자, 이런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여기 있는 주도주에 또다시 선택과 집중하는 매매로 갑니다. 또다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매매로 가야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설명 다 드렸습니다.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연 설명 드릴 이유도 없고요. 이제 부연 설명 드리기도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5G 또 남아있겠죠? 보통 이제 5G들은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집니다만 어떻습니까? RM2 테크놀로지가 신고가 나오고 있고 RFHIC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5G는 뭐 계속 강조합니다. 5G도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큰 섹터라는 걸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가가 못 갔죠? 이제 못 갔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5G가 못 갔다라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금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본물을 이루어요, 본물을. 터지고 나서 손을 들지 말고 터지긴 해보자 라는 얘기 드렸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시세를 준 종목군들은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과 일부 2차전지인데 1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동안 시세가 많이 난 상태에서 한번 조금 더 올라갈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 큰 시세를 준 섹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코스닥에서 그 큰 시세를 내는 종목이 등장합니다. 이 반도체 쪽에서는 DB하이텍 같은 종목도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그죠?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온 상태고요. FSD전지 바닥에서 턴했고 하미바드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PSK, 그 다음에 뭐 테스나, 네페스 이미 종목들이 시세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세가 더 탄력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보시고 반도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5G 간다 하면서 시세가 덜 났죠. 이제 덜 났던 시세가 덜 올랐었던 종목을 주시한 매기 응집은 상당히 강력할 겁니다. 일단 터지면 10% 20%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라는 거. 올라간 종목들 쳐다보고 있다가 바닥 종목을 털어내면 올라간 종목에서 물리고 바닥 종목은 날아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요. OLED하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종목들이 아마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핀셋 랠리, 개별적인 반등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OLED라든가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 가진 않을 거예요. 특정 종목들만 간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드릴 수가 있겠고, 2차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많이 나오고 성장 가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세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지금 종목 선별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핀셋 랠리, 개별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개별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목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수소차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소차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인 섹터가 어디입니까? 풍력주들 계속 움직이죠. 자, 이달 말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주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요. 태양광도 어떻습니까? OCI가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가운데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주도주 섹터권의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시세를 준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미 그동안 시장에서는 반도체 5G,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갔는데 일단 2차전지가 너무나 많이 갔고요. 반도체주들도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5G는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핵심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만 2차전지가 좀 많이 올라서 다음 시장 매기는 어디냐? 바로 수소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쪽으로 매기가 조금씩 더 확대가 될 겁니다. OLED라든가 스마트폰은 핀셋 랠리 개별적인 반등만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섹터로 같이 가는 섹터가 바로 풍력과 수소와 태양광이 될 겁니다. 여기에 또다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수혜주, 여행주들과 카지노는 여전히 좋아요. 아직까지는 백신 보급이 늦어지고 백신 접종이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의 반등이 늦어집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백신 보급은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늦지만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결국엔 뭡니까?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백신이 접종이 되게 되면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중기 관점에서 시장의 주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라고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은 기존의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또다시 공략을 하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무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 지수가 신고가 경신하고 있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이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하는 분들이 늘어나요. 무서워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장세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강조를 드린 바 있고 엄청난 장세가 나온다. 엄청난 유동성 장세다. 절대 이 시장은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수익 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짝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었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별로 불어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고려 아연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뭐 현대철 같은 정보도 들고 있어가지고 저거 수익 났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는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일부 기관과 일부 외국인들이 좀 들고서 조금 땡기는 정도입니다. 이건 개인들이 돈 버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안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 종목이 아니에요. 조바심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뭐 코스피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뭐 나는 뭐 코스피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나는 수익도 안 나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저러다 이제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폭락 나면서 주가 폭락 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폭락 나오면서 이제 뭐 작살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막연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력한 장세는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장세는요,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갔다가 끝납니다. 지금 한 번도 이런 조정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장의 강세 기조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갔다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잠깐 조정 후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강세장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떨어질 때도 그러잖아요. 떨어질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진 다음에 저점이 나오죠, 여러분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른 가운데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뭡니까? 상승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절대 이 장은 가다가 그냥 꺾이지 않습니다. 가다가 잠깐 눌림이 나오더라도 쉬었다가 다시 가는 장세고, 이 쉬어가는 기간 동안 뭡니까? 못 올랐던 종목 중심의 반격이 나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코스닥은 터집니다. 코스피 종목들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코스닥의 반도체, 코스닥의 5G, 코스닥의 OLED, 스마트폰,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수소에너지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쪽 섹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등에 모든 준비를 대응을 해라. 터지고 나서 쫓아간다. 요즘에 터지면 그냥 20% 30%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가만히 있던 종목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만히 있는 종목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페스는 그날 그날 바로 전날 그냥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죠, 여러분들. 안 움직이던 종목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FSD도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거의 20%나 급등 나왔죠. 안 움직이던 종목들, 특히나 중소형주들은 일단 안 움직이다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20% 30%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쫓아가면 넣는다. 여러분들은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해라. 이미 터진 종목을 보지 말고 앞으로 터질 반도체, 5G, 수소, 태양광, 풍력과 더불어서 소외된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쪽 섹터를 중심으로 모든 매매를 준비할 때 거기다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도주 섹터 있죠? 그 주도주 섹터 종목을 포트에 올인해야 됩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 5G, 수소,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을 포트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주도 섹터들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한 방에 터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코스피 대형주가 올라갔다고 개인 투자가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못 벌었습니다. 절대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앞으로 터지는 종목 장세, 코스닥 장세에서도 여러분들이 소외가 되면 그분은 돈 못 법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들 올라가는 거 쳐다보지 말고 분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시세를 터뜨릴 준비를 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분들이 앞으로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쳐서 5번. 자, 5번. 자, 5번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자, 이해되셨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충분히 이해되시면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그래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이 장은 꺾이더라도 잠깐 조정은 나오더라도 대폭락 하락장,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미 터진 종목들 말고 앞으로 터질 종목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그 앞으로 시세가 터질 겁니다. 여기에 길목을 잡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장이고요. 정말 수익이 많이 나는 장이에요. 뭐 여러분들한테 12월달 매매일지도 보여드렸고, 지금 어제 두 종목에다가 오늘 두 종목도 팔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이 나오고 있는 현재 이 수익률은 이건 수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소형주의 시세는 예상을 뒤엎을 것이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얘네들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만 아직도 시세가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끝난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워 하게 되면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공매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그냥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공매도 조그만 변수 그런 거 신경 쓰시고. 자, 그건 그때 신경 쓰시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매도가 제도가 지금 이 상태면은 공매도 제한을 풀 가능성이 높아요. 공매도 제한을 풀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 일시적인 변수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강세장을 즐기세요. 뭐 좀 오르기만 하면 또 무섭다고 그러고, 빠지면 무섭다고 그러고, 빠져도 무섭고 올라가도 무섭고 맨날 무서워요. 언제 주식할 거예요? 쉽게 꺾이는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터진 종목 말고 터질 종목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응하자라는 얘기 해드렸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우리 회원님들 뭐 어제 채팅창
다 올라온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회원님들 다 계좌 신고가 나왔고, 오늘은 코스닥이 좀 상승세가 멈추면서 신고가 행진은 멈췄습니다만 뭐 계좌는 이상 없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계좌는 또 신고가 나올 거를 일단 판단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들이 모두가 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FST 오늘 또 신고가 났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한테 문자 나간 거, FST, 넷패스, 유니테스트, 시장의 주도가 모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수익률 게임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고, 후발주 들어올랐던 종목 중심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다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 무수하지 마시고 대형주들의 뒤를 따를 후발주들의, 후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의 본격적인 반등에 만반의 대비를 하자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체크되신 분들 7번. 자, 7번. 자, 7번 한번 치세요. 자,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 뭐 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남들 수익 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반의 준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장은 이번에 돈을 못 벌면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주들만 올라가, 코스피만 올라가니까 뭐 수익이 안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개인 투자가 돈 못 벌거든요. 동학개미혁명으로 장세가 올라간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개인 투자를 거의 돈 못 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주도주의 선택과 집중해야 되고 다음에 터질 수 있는 그 시세를 만반에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중소형주 수익률에 비하면 조족주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터지는 중소형주의 시세는 대단할 것이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상한가 치는 장이 아닙니까? 코스닥 종목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 두세 방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해라. 터지면 안 된다. 터지기 전에 길목을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니까 그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대응하셔서 이번 앞으로 터지는 장세, 자, 절대 소외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VIP는 다 알고 계시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장은 절대 포기할 장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또 동요하다 보니까 또 코스닥 종목 틀고 있다가 코스피 종목 사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바로 그런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고, 주도주와 선도주가 무엇인지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장세, 그러나 혼자 돈 벌기는 너무나 힘든 장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VIP는 오셔라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는 분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VIP 한번 갈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바로바로 하루가 멀다고 건너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되고요.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서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바로 진단 드리고 주도주로 갈아탈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VIP는 다들 내용 아실 테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스피언상학과 별이 빛나는 밤에 특별한 종목 별밤 특종인가요? 자, 거기에 출연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밤 한 10시 40분 이 정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뵐 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준비하시고 큰 시세 소외되면 안 돼. 이번에 소외되면 진짜 왕따 되는 겁니다.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터진 시세 보면서 계속 뭐 아쉬워하지 마세요. 시세라는 건 돌고 도는 겁니다.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세는 반드시 챙겨라. 그 시세가 앞으로 터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될 겁니다. 아셨죠? 고생하셨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자, 신규 회원님들은 내일도 매집 전략 계속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